예비 신랑이 독일어로 결혼 취소 선언을 한 뒤 소꿉친구의 손을 잡았다. 내가 못 알아들을 거라 확신한 모양이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독일어로 화답한 뒤 연이어 7개 국어로 축복을 건넸다. 웨딩홀의 크리스탈 조명이 눈이 멀 정도로 눈부시게 빛났다. 정태주는 9단 샴페인 타워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유창한 독일어로 하객석의 독일 투자단을 향해 웃으며 선언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선보일 신부는 윤서연 씨가 아닙니다. 그는 돌아서서 민채원의 손을 잡았다. 방금 전까지 나와 반지를 교환하던 남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다정하게. 하객석에 있던 우리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독일어를 알아듣지 못했음에도 하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것이다. 정태준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꼬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채원은 그의 팔에 밀착한 채 마침내 쓰레기통에 처박힌 낡은 드레스를 감상하듯 눈꼬리를 치켜 올렸다. 두 사람 모두 내가 독일어를 알아듣지 못할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계산기로 가득 찬 것 같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들어 앞에 마이크를 잡았다. 석 달 전 내가 민채원을 처음 본 곳은 정스 메디컬 테크의 이사회 휴게 구역이었다. 그녀는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조명 아래 차가운 빛을 발하는 비취 팔찌를 차고 있었다. 웃을 때 왼쪽 뺨에 얕은 보조개가 패였다. 정태준이 그녀를 내 앞으로 데려왔을 때 그의 말투는 마치 길가의 화분 하나를 가볍게 소개하는 듯 했다. 서연아, 이쪽은 민채원이야. 내 소꿉친구인데 이번에 독일에서 막 돌아와서 앞으로 그룹의 해외 협력을 총괄하게 됐어. 민채원이 손을 내밀었다. 손톱은 둥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손바닥은 얇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준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되게 유능하시다고. 그녀는 주능이라는 단어에 묘하게 힘을 빼며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내가 입은 평범한 검은색 정장에서부터 손에 들린 낡은 노트북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맞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정 대표님이 평소 남 칭찬에 인색한 편인데 2글자나 말씀하신 걸 보니 제가 아직 쓸모가 있나 보네요. 정태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내가 타인 앞에서 나를 세우는 것을 싫어했다. 그는 내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결코 에러를 내지 않는 서버처럼 든든하게 버텨주기를 바랐다. 2년 전 나는 미세 신경수술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가지고 정스 메디컬에 합류했다. 당시 정스 메디컬은 수입 의료기기 대행으로 겨우 연명하던 중소기업에 불과했고 자금난이 심해 연구동 에어컨도 교대로 틀어야 할 지경이었다. 정태준이 투자자들 앞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국산화를 외치며 더 많은 환자가 고정밀 장비를 쓸 수 있게 하겠다고 열변을 토할 때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 그의 발표 자료를 새벽 3시까지 한 장 한 장 수정했다. 그 후 프로젝트가 임상 승인을 받고 정스 메디컬의 주가는 3배나 뛰었다. 정태준 역시 정 대표에서 언론이 주목하는 의료기술계의 신예로 거듭났다. 그가 내게 프로포즈하던 날 연구실 문 앞에는 안개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말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 줄게. 차가운 바람에 빨갛게 변한 그의 귀끝을 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이 가장 쉽게 감동받는 순간은 거창한 맹세가 아니라 가장 지쳤을 때 상대방이 건네주는 따뜻한 물 한 잔이다. 하지만 물이 식으면 그 컵은 결국 다른 사람의 술을 채우는데 쓰이기 마련이다. 이사회가 열리던 날 독일의 베르너 펀드에서 인수합병 및 지분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다. 정태준에게는 상대방을 움직일 만한 기술 설명서가 필요했다. 그는 회의 자료를 내 앞으로 밀어내며 특유의 친근한 명령조로 말했다. 서연아, 원천 특허의 소유권 설명도 같이 정리해줘. 가급적 원시 코드 신탁 증명서도 첨부하고. 자료를 넘기던 내 손이 순간 멈췄다. 원시 코드 신탁 증명서를 왜 투자사에 넘겨야 하죠? 정태준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 조명 아래 그의 소매 단추가 번쩍였다.
그쪽에서 실사를 진행해야 하잖아. 안 주면 우리가 캥기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나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실사에는 요약본만 제공하면 돼요. 핵심 자료는 감독 관리실에 보관해야지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채원이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서연 언니, 외국 펀드는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국내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굴지 않거든요. 그녀가 웃으며 눈을 깜빡였다. 언니가 이런 규모의 글로벌 인수합병은 접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신중한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하면 태준이 발목을 잡게 돼요. 회의실 안에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보았지만 입꼬리에 걸린 비웃음은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평범한 집안 출신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20년 동안 작은 약국을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게 글로벌 인수합병이라는 단어는 은하수 너머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나는 해명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덮을 뿐이었다. 독일 펀드의 실사 체크리스트를 넘겨주세요.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맞춰 준비하겠습니다. 정태준이 나를 바라보았다. 희즈 눈동자에 언뜻 짜증이 스쳤다. 서연아,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 나는 펜 뚜껑을 닫았다. 아주 가볍게 탁 하는 소리가 났다. 불법적인 일을 간단하게 말한다고 해서 합법이 되진 않아요.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민채원의 미소가 입가에서 굳어버렸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찻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정태준의 얼굴에서 온기가 서서히 걷혔다. 회의가 끝난 후 그가 복도에서 나를 가로막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침침한 하늘이 보였고 유리창을 때리는 빗방울은 꼭 촘촘히 박히는 목 같았다. 방금 그게 무슨 태도야? 나는 걸음을 멈췄다. 말 그대로예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굳어버린 차가운 어조였다. 채원이 이제 막 왔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무안을 주어야겠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냐고. 나는 그의 셔츠 칼라에 꽂힌 넥타이 핀을 바라보았다. 내가 작년에 처음으로 프로젝트 보너스를 받고 사준 그의 생일 선물이었다. 난 리스크를 막으려던 것뿐이에요. 넌 지금 질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이 말을 내뱉고는 스스로도 아차 싶었는지 멈칫했다. 가느다란 실이 가슴을 꽉 쥐어오는 기분이었지만 나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내가 침묵하자 정태준은 오히려 증거라도 잡은 듯 굴었다. 너 예전엔 안 이랬잖아. 나는 눈을 들어 그를 똑바로 보았다. 예전엔 저도 당신을 경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금고를 열고 검은색 하드디스크를 꺼냈다. 하드디스크 안에는 벡타 프로젝트의 모든 연구 개발 일지, 서명 타임스탬프, 해외 특허 접수 영수증, 그리고 제3의 신탁기관과의 암호화 백업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다. 정태준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현재 정스 메디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신경 내비게이션 기술은 정스 메디컬의 것도 그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지분을 소유한 오프쇼어 기술법인 한성 메디컬의 소유였다. 정스 메디컬은 단지 5년간의 독점 사용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임종 직전 내게 가르쳐 준 마지막 유산이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서연아, 친절은 베풀되 마지막 펜은 반드시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나는 하드디스크를 다시 금고에 잠갔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정태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일 저녁에 양가 부모님 식사 자리 있으니까 늦지 마. 채원이도 올 거야. 독일에 대해 잘 아니까 투자사 접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이윽고 한 글자를 답장했다. 알았어요. 02. 결혼식 전 양가 식사 자리는 정씨 가문의 본가에서 마련되었다. 정태준의 어머니인 신정희는 상석에 앉아 치명 염주를 돌리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서연이 왔니? 그녀는 내게 앉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들고 온 선물 상자를 테이블 가에 내려놓았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산삼이에요. 신정이는 그제야 눈을 들어 수수한 상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사돈이 신경 쓰셨네. 그녀는 어조를 바꾸어 차갑게 내뱉었다. 하지만 우리 집은 평소 이런 걸 먹을 때도 원산지 증명서를 꼼꼼히 따져서 말이다. 다음부터는 사돈더러 이런데 돈 쓰지 마시라고 해라. 괜히 가짜라도 사오면 몸 상하니까. 내 손가락이 상자 뚜껑 가장자리에서 멈췄다. 정태주는 민채원의 의자를 빼주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을 뿐 입을 열지 않았다. 민채원이 자리에 앉으며 웃으며 분위기를 띄웠다. 어머니도 건강을 걱정하셔서 그러시는 거니까 서연 언니 너무 개의치 마세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가방에서 실크 케이스를 꺼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독일 사립약국에서 맞춤 제작한 영양제를 가져왔어요. 의사가 건강검진 보고서 보고 직접 배합한 거예요. 신정이의 얼굴이 즉시 부드럽게 풀려 염주를 돌리는 것도 멈췄다. 역시 채원이가 살뜰하구나. 옆에 앉아있던 정태준의 아버지 정창현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나를 탐색하듯 바라보았다. 서연아, 듣자 하니 내가 최근 그룹 실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면서? 식탁 위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일제히 두어 초간 멈췄다. 정태준은 물을 한 모금 마실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야채를 한 젓가락 집어 밥공기에 놓았다. 저는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창현이 헛웃음을 지었다. 찻잔 뚜껑이 잔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규정이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제 곧 한 가족이 될 텐데 그렇게 야박하게 선을 그어야겠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가족일수록 리스크를 상대방에게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이가 입꼬리를 비틀었다.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잘하네. 그녀는 치명염주를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다. 태준이가 너랑 결혼하려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뒷말을 견뎠는지 아니?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슨 뒷말이요? 신정이의 눈 속에서 묘한 희열이 스쳤다. 정스 메디컬의 후계자가 배경도 없는 연구원 여자랑 결혼한다고 결혼식 비용까지 여자가 아끼라고 눈치를 준다는 소리까지 돌더구나. 젓가락을 쥔 내 손은 풀리지 않았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내 집안 형편을 타박하는 게 아니라 노는 물이 다르면 규칙도 다른 법이란다. 민채원은 안타까운 듯 즉시 눈을 내리깔았다. 정태준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엄마, 말씀 좀 줄이세요. 그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줄이라고 했다. 이 두 글자는 무딘 칼처럼 피는 흘리지 않지만 정확하게 상처를 헤집었다. 신정이가 비웃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그녀는 나를 보며 갑자기 친근한 말투로 변했다. 서연아, 결혼하고 나면 넌 정스 메디컬의 기술팀을 안정시키는 데만 집중하렴. 집안의 대외적인 사교 모임에는 굳이 얼굴 비추지 말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그래야 하죠? 신정이가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쳤다. 넌 외국어도 모르고 상류사회의 예의범절도 잘 모르잖니. 나가봤자 태준이 신경만 분산시킬 뿐이야. 민채원이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사실 서연 언니도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나를 두둔하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얕은 우월감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나는 돌연 웃음이 터졌다. 제가 외국어를 못한다고 누가 그러나요? 신정이가 멈칫했다. 정창현이 눈꺼풀을 치켜 올렸다. 정태준의 손가락 마디가 찻잔 벽을 꽉 쥐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민채원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서연 언니 영어 할 줄 아시죠? 그녀는 아시죠? 라며 말끝을 흐리며 내게 마지못해 퇴로를 열어주는 척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조금씩 하니까요. 일상 여행 정도는 문제없겠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쓸 만큼은 해요. 내 말투가 너무 평온해서 그녀는 더 이상 찌를 틈을 찾지 못했다. 식사가 끝난 후 정태준이 나를 바래다주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본가 마당에는 은행나무 2그루가 심어져 있었는데 바람이 불자 은행잎들이 그의 비싼 구두 옆으로 떨어졌다. 그가 내 차 문을 열어주었지만 나를 타게 하지는 않았다. 서연아, 오늘 밤에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받아치는 건 아니었어.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당신 어머니가 내 면전에서 대놓고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그는 미간을 짚었다. 그 세대분들이 말씀이 좀 직설적이어서 그렇지 나쁜 뜻은 없어. 나는 그를 3초간 빤히 응시했다. 정태준, 상처를 준 사람을 대변하는 게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지. 그의 턱관절이 굳어졌다. 너 꼭 그렇게 말을 가시 돋치게 해야겠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투를 누그러뜨렸다. 결혼식 준비도 다 끝났고 독일 투자단도 올 거야. 이런 중요한 시점에 분란 만들지 마. 나는 독일 투자단이라는 말을 듣고 심장의 줄이 다시 한번 팽팽해졌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조차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라는 거네. 정태준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아주 짧아서 보통 사람이라면 조명이 깜빡인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짜는 내게 노이즈 속에서 이상 징후를 잡아내는 것은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었다. 당연히 아니지, 그가 말했다. 그냥 타이밍이 겹친 것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겹친 김에 당신의 가정이 안정적이고 기술팀도 탄탄하며 결혼 후에도 내가 정스 메디컬을 위해 군말 없이 봉사할 거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구나. 정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윤서연, 너 요즘 의심증이 너무 심해. 나는 차 문을 열었다. 어쩌면 내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걸지도 모르지. 차가 정시 본가를 벗어날 때 나는 백미러를 통해 문 앞에 서 있는 민채원을 보았다. 그녀는 정태준의 외투를 어깨에 걸치고 옷깃을 살포시 모은 채 그의 어깨 너머로 정확히 내 차 뒷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승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사냥꾼이 더디 완벽하게 다친 것을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아파트로 돌아오자 메일함에 익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메일에는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민채원이 지금 독일 베르너 펀드와 접촉 중입니다. 그녀의 손에 당신의 알고리즘 아키텍처 도면이 들려 있어요. 첨부 파일은 몰래 촬영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 민채원은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베르너 펀드의 아시아 지역 대표가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 서류의 오른쪽 상단에는 내가 습관적으로 그리는 삼각형 검증 마크가 선명히 박혀 있었다. 피가 순식간에 손끝까지 차갑게 식었다. 나는 당장 정태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노트북을 켜고 회사 내부 권한 로그를 조회했다. 새벽 1시 17분 정태준의 계정으로 봉인된 자료 한 부가 다운로드되었다. 새벽 1시 23분 그 자료는 민채원의 임시 고문 메일로 포워딩되었다.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다. 창밖의 비는 그쳤고 유리창에 남은 물자국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꼭 사방으로 금이 간 것처럼 보였다. 나는 모든 기록을 내보내고 압축하여 암호화한 뒤 내 변호사인 강진우에게 전송했다. 메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된 순간 나는 웨딩 플래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결혼식장 메인 오디오 시스템과 대형 스크린 송출 권한, 제게 독립된 백업 채널로 하나 빼주세요. 상대방은 금방 답장을 보냈다. 윤서연 씨, 그건 신랑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글자를 타이핑했다. 필요 없어요. 제가 전액 결제하겠습니다. 3초 후 한 줄을 더 덧붙였다. 누가 물어보면 신부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라고 하세요. 03
민채원이 내 머리 꼭대기 위로 처음 기어오른 날은 정스 메디컬 연구센터의 전 직원 총회 날이었다. 그날 그녀는 해외 협력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단상에 올랐고 프로젝트 스크린에는 벡타 프로젝트 글로벌 출시 준비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나자마자 개발부 총괄인 유기철 팀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오직 내 팀 내부에서만 공유되던 임상 경로 반복 개발 도면이었다. 민채원은 단상에 서서 부드럽고 청아한 목소리로 발표했다. 이 최적화 프레임워크는 제가 독일에 머무는 동안 참여했던 최첨단 솔루션으로 정스 메디컬의 기존 기술과 고도로 부합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나는 세 번째 줄에 앉아 의자 팔걸이를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유기철 팀장이 내 쪽으로 몸을 굽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 씨, 이거 우리가 작년에 봉인해 둔 5번째 버전 아니에요? 나는 단상 위에 민채원을 바라보았다. 맞아요.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정 대표님도 아시는 겁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태주는 첫 번째 줄에 앉아 민채원이 건넨 발표문을 고요히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민채원이 세 번째 페이지를 발표할 때 돌연 내 이름을 호명했다. 서연 언니는 핵심 개발자이시니 이 프레임워크를 실제로 구현할 때의 난제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순식간에 사방의 시선이 내게로 쏟아졌다. 말재주를 아주 그럴싸하게 부린 수작이었다. 내가 설명하면 그녀의 발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꼴이요. 설명하지 않으면 그룹의 전략에 협조하지 않는 셈이 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매깃을 정리했다. 그러죠. 민채원의 눈 속에 뜻을 이루었다는 듯 찰나의 희열이 스쳤다. 나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레이저 포인터를 건네받았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확실히 구현상의 난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세 번째 페이지 도면을 띄웠다. 첫째, 여기 경로 가중치 값이 반대로 적혀 있군요. 민채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나는 네 번째 페이지로 넘겼다. 둘째, 독일 임상 규범에서는 두개저 안전 경계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오류는 원본 수술 기록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죠. 객석에서 나지막하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기철 팀장의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나는 다음 페이지를 눌렀다. 셋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 검증 마크는 제 개인적인 버릇입니다. 나는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 부사장님, 독일에서 참여하셨다는 그 최첨단 솔루션에 왜 제 개인 마크가 버젓이 찍혀 있는 겁니까? 민채원의 눈동자가 심하게 수축했다. 그녀는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지만 마이크를 쥔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 언니, 오해하신 모양인데 이 자료들은 그룹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받은 거예요. 그녀는 정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아, 내가 설명해줘. 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안색은 몹시 어두웠다. 이 자료가 그룹 아카이브에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카이브에 보관된 자료라고 해서 남의 이름을 도용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태준의 눈빛이 서리처럼 차가워졌다. 지금은 그런 세세한 디테일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기술 소유권이 디테일이라고요? 회의실 안은 프로젝터 펜이 돌아가는 웅웅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다. 정태준이 단상으로 올라와 내 손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가져갔다. 윤서연, 벡타 프로젝트는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야. 그가 하객석, 아니 전 직원을 향해 돌아섰다. 그룹의 모든 성과는 정스 메디컬이라는 플랫폼의 소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개발부 직원들의 얼굴색이 일제히 변했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숙인 채 노트북 모서리를 손가락이 부러져라 꽉 쥐었다. 그들이 밤을 새우고 코드를 수정하고
임상 데이터를 뽑아내며 버틴 시간들이 겨우 플랫폼이라는 말 한마디에 삼켜진 것이다. 나는 정태준을 바라보며 문득 그가 낯설게 느껴졌다. 과거 전산실에서 나와 함께 식어버린 도시락을 먹어주던 소녀는 마침내 자본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눈빛마저 규격화된 정해진 대로 냉막해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내 노트북을 챙겼다. 제 의견은 보류하겠습니다. 정태준의 안색이 그제야 반쯤 누그러졌다. 내가 물러섰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민채원은 나지막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입꼬리를 다시 부드럽게 올렸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때 민채원이 내 곁을 지나치며 오직 나만 들을 수 있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 언니, 언니가 아무리 유능하면 뭐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꼭 눅눅한 꽃잎처럼 들큼해 비위가 상했다. 태준이가 원하는 사람은 단상 위에서 함께 빛나줄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지 골방에 처박혀 코드나 지키면서 규칙 따지는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귓가에 걸린 진주 귀걸이를 가만히 응시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단상이란 게 도대체 뭔데? 그녀가 생긋 웃었다. 배경이고 자원이고 남들이 딱 봐도 걸맞다고 인정해주는 자리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부디 넘어지지 말고 잘 서 있어봐. 그녀의 눈썹 끝이 치켜 올라갔다. 나는 목소리를 한층 더 낮췄다. 그 단상이 무너질 때 떨어지면 가장 아픈 법이니까. 민채원의 미소가 서서히 지워졌다. 그날 밤 정태준이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술 냄새가 훅 풍겼고 팔뚝에는 외투가 걸려 있었으며 와이셔츠 기대는 옅은 파우더 흔적이 묻어 있었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서류 두 부가 놓여 있었다. 한 부는 결혼식 하객 명단이었고 다른 한 부는 특허 라이선스 보충 계약서였다. 정태준이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다 뭐야? 나는 계약서를 그에게로 밀어주었다. 정스 메디컬이 백탑의 핵심 알고리즘을 계속 사용하려면 라이선스의 범위를 새로 확인해야겠어요. 그는 무슨 터무니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피식 웃었다. 우리 곧 결혼할 사이야. 그런데 지금 나랑 라이선스를 논하겠다고? 결혼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변하진 않아. 정태준은 외투를 소파로 팽개치며 눈밑 가득 피로와 짜증을 드러냈다. 윤서연, 너 꼭 이렇게 분위기를 깨야겠어? 나는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내 자료를 민채원에게 넘겨주었을 때 내가 기분이 어떨지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그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엔 그저 해외 로드쇼를 진행해야 하니까 프로젝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었던 것뿐이야. 그 기획서에 자기 이름을 단독으로 올렸던데. 그건 업무적인 포장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실소가 터져나왔다. 도둑질은 포장이 되고 배신은 저울질이 되며 모욕은 직설적인 성격이 되는구나. 언어란 참으로 신기해서 칼을 젓가락으로 둔갑시켜 사람을 찌른 이가 꼭 대접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줄 알았다. 나는 서류를 다시 거두어 드렸다. 당신이 서명하지 않겠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어. 정태준의 얼굴색이 마침내 변했다. 그가 단숨에 내 앞으로 걸어와 식탁 가장자리를 짚었다. 컵 속에 물이 진동하며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나는 그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푸른 힘줄이 돋아난 그 손은 과거 연구실의 차가운 생수병 뚜껑을 수없이 대신 따주던 손이었다. 경고야. 그가 나를 응시하는 눈빛이 조금씩 차갑게 식어내렸다. 서연아, 날 한계로 몰아넣지 마. 나는 서류를 서류봉투에 다시 집어넣었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어. 그날 밤 그는 집에 머물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온 집안은 공기가 전부 빠져나간 듯 고요해졌다. 나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결혼식 청간장을 집어들었다. 금박으로 새겨진 정태준 그리고 윤서연이라는 8글자가 조명을 받아 눈이 시리도록 빛났다.
나는 휴대폰으로 청첩장을 찍어 강진우 변호사에게 보냈다. 결혼식 당일 공개적인 증거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강진우의 답장은 빨랐다. 전쟁터를 정말 결혼식장으로 잡으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창밖의 수많은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심판대를 다 만들어 놓았으니 저는 올라가서 발언만 하면 됩니다. 공사.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정스 메디컬은 베르너 펀드와 전략적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발표회 장소는 운주 국제 컨벤션 센터였다. 나는 벡타 프로젝트의 수석 개발자 자격이었음에도 두 번째 줄 가장자리 구석진 곳에 배치되었다. 민채원은 정태준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앞탁자에는 해외협력 부사장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언론의 카메라 렌즈가 그들을 향해 쏟아질 때 그녀는 슬며시 몸을 돌려 정태준이 그녀의 동시통역 이어폰을 다정하게 정리해주는 모습을 연출했다. 현장의 기자들이 즉시 나지막하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나는 구석에 앉아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는 홍보 영상을 지켜보았다. 영상 속에서 내가 밤을 새우며 장비를 튜닝하던 장면은 통편집되어 있었다. 유기철 팀장이 팀원들을 이끌고 임상 현장을 뛰던 장면 역시 잘려나가고 없었다. 남은 것은 무영등 아래에서 의사의 손을 맞잡고 있는 정태준의 모습과 독일어로 외빈들과 미소를 지으며 담소를 나누는 민채원의 모습뿐이었다. 정태준이 단상에 올라 기념사를 했다. 벡타 프로젝트는 정스 메디컬 전 임직원의 피와 땀이 서린 결과물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내가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던졌다. 아울러 중요한 시기에 프로젝트의 국제적 시야를 넓혀준 우리 해외팀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민채원은 눈을 내리깔고 수줍게 미소 지었다. 마치 그 국제적 시야가 정말 자신의 두 손으로 일구어낸 성과인 양. 발표회 후 이어진 리셉션에서 베르너 펀드의 대표인 헤르만 씨가 와인잔을 들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50살 전후의 남자로 백발을 단정하게 넘겨 빗었으며 눈빛이 매우 날카로웠다. 민채원이 그의 곁에 붙어 나를 소개했다. 이쪽은 윤서연 씨라고 저희 개발팀의 팀원이에요. 그녀는 고의로 수성이라는 단어를 빼버렸다. 헤르만 씨가 독일어로 내게 인사를 건넸다. 민채원은 나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띤 채 한국어로 느릿하게 통역했다. 헤르만 씨가 만나서 반갑대요. 서연 언니? 그녀는 나를 통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꼭두각시 취급을 하고 있었다. 저 멀리 서 있던 정태준이 경고 섞인 눈빛으로 이쪽을 주시했다. 나는 주스 잔을 들고 헤르만 씨에게 독일어로 직접 대답했다. 저 역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실사 전에 직접 임상 데이터까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철저한 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헤르만 씨의 눈이 번쩍 뜨였다. 민채원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꼭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굳어버렸다. 그녀의 지설이 미세하게 떨렸고 잔 속에 담긴 샴페인이 가느다란 황금빛 선을 그리며 흔들렸다. 정태준의 목을대가 크게 출렁였다. 헤르만 씨가 곧바로 더 빠른 속도의 독일어로 대화를 이어가. 독일어를 할 줄 아십니까? 내가 미소를 지었다. 계약서를 완벽히 독해할 수 있고 제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는 합니다. 헤르만 씨가 민채원을 힐끗 쳐다보았다. 민채원은 간신히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서연 언니, 독일어를 할 줄 알면서 왜 여태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물어본 적 없잖아. 헤르만 씨는 연이어 3가지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다. 나는 독일어로 하나하나 답변했고 덧붙여 이번 의향서에 기재된 핵심 알고리즘의 수수료 및 라이선스 허용 범위에 관한 표현의 중대한 모순과 왜곡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헤르만 씨의 표정은 비즈니스적인 예의에서 인해 진지하고 무거운 안색으로 바뀌었다.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윤서연 씨, 내일 저와 따로 개인적인 면담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정태준이 급히 다가왔다. 헤르만 씨,
윤 팀장은 최근 결혼식 준비로 경황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채원이와 조율하시는 편이 더 매끄러울 겁니다. 헤르만 씨가 그를 바라보며 눈썹을 슬쩍 치켜 올렸다. 하지만 방금 제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주신 분은 윤서연 씨인데요. 그 말 한마디는 마치 예리한 바늘처럼 정태준이 정성껏 부풀려 놓은 풍선을 가차없이 찔러 터뜨렸다. 정태준의 얼굴색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지만 와인잔을 쥔 손가락 끝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리셉션이 끝난 후 그가 나를 테라스로 거칠게 끌고 갔다. 밤바람이 몹시 차가웠고 발밑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바다는 꼭 구겨진 황금빛 그물 같았다. 대체 나한테 숨긴 게 얼마나 더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잔뜩 억눌려 있었다. 내가 반문했다. 그럼 당신은 내가 어디까지만 할 줄 아는 사람이길 바랐는데? 그가 나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서연아, 독일어를 할 줄 알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해줬으면. 그래서 내 등 뒤에서 독일어로 몰래 수작 부리려던 계획을 취소하기라도 했을까봐. 정태준의 얼굴이 눈에 띄게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조명을 받아 심하게 흔들리며 수축했다. 내 추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내 평정을 가장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반걸음 더 다가갔다. 당신이랑 민채원, 결혼식장에서 대체 뭘 발표할 생각이었어? 그의 입술이 달싹였으나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세차게 흔들었고 뺨을 스치는 머리카락 끝이 아릴 정도로 아팠다. 정태준이 돌연 헛웃음을 지었다. 그 미소는 무척이나 허탈하고 피로해 보였다. 서연아, 넌 너무 똑똑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그 어떤 욕설보다 잔인하고 모욕적인 말이었다.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래서 널 지치지 않게 해줄 사람으로 갈아타겠다는 거네? 그는 침묵했다.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반분쯤 지난 후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베르너 펀드 측에서는 채원인의 집안이 유럽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 유통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정스 메디컬에는 이번이 놓칠 수 없는 기회야. 그래서 그가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너 소홀히 대하지 않아? 보상 확실히 해줄게. 가슴속에서 심장이 쿵하고 무겁게 가라앉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통증이 아니라 무언가 오랜 신뢰가 마침내 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해 깨지는 소리였다. 어떻게 해야 날 소홀히 대하지 않는 건데? 정태준은 먼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극히 비즈니스적인 톤으로 말을 바꿨다. 혼인신고는 일단 미루고 대외적으로는 기존 관계를 유지하자. 벡타 프로젝트가 상장되고 나면 내게 상당한 규모의 스톡 옵션을 챙겨줄게. 나는 그의 그 뻔뻔하고 대단한 품격이 하마터면 박수를 칠 뻔했다. 남자가 배신을 상생 솔루션으로 포장하고 모욕을 조항으로 명시해가며 내게 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물었다. 결혼식은? 그는 내 시선을 회피했다. 결혼식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 어떻게 조정하는데? 그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내가 대신 입을 열어주었다. 당신과 민채원의 결혼식으로 바꾸겠다는 거겠지? 정태준의 얼굴이 그제야 하얗게 질렸다. 테라스 문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채원이 그곳에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아직 다 마시지 못한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분명 마지막 대화를 들었을 것이다.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던 그녀는 오히려 이내 태도를 느긋하게 고쳐 잡았다. 서연 언니, 어차피 다 알게 되신 마당에 저도 더는 내숭 떨고 싶지 않네요. 그녀가 정태준의 곁으로 다가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이와 저야말로 서로에게 가장 걸맞은 짝이에요. 나는 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민채원이 말을 이었다. 걱정 마세요. 언니가 고생하신 건 저희도 다 인정하니까 그룹 차원에서 충분히 보상해 드릴게요.
내가 피식 웃었다. 저희. 그 두 글자가 떨어지자 민채원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정태준이 눈을 질끈 감았다. 서연아, 추하게 굴지 말자. 나는 몸을 돌려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가 등 뒤에서 나를 불렀다. 결혼식 당일에는 부디 체면 좀 차려줘.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체면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사람에게 행할 때 풍모라 부르는 것이고 뻔뻔한 자들에게 베풀 때는 방종이라 부르는 법이다. 그날 밤 나는 베르너 펀드 아시아 지부의 컴플라이언스 공식 메일 참조에 추가했다. 메일의 제목은 명료했다. 백탑 프로젝트 소유권 관련 리스크 고지. 첨부 파일에는 세부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첫째, 정스 메디컬과 항성 메디컬 간의 원천 라이선스 계약서 원본. 둘째, 정태준의 계정으로 봉인 자료를 다운로드한 내부 시스템 백로그 기록. 셋째, 민채원의 투자 유치 로드쇼 발표 자료와 내 연구개발 일지의 페이지별 대조 분석표. 발송 버튼을 누르기 전 나는 10초 동안 멈춰섰다. 그리고 이내 확인을 눌렀다. 화면에 발송 성공 메시지가 떴다. 동시에 휴대폰이 울렸다. 강진우 변호사였다. 베르너 쪽에서 난리가 나겠는데요. 나는 까맣게 꺼진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응시했다. 난리 나라고 하세요. 정스 메디컬도 뒤집어질 겁니다. 뒤집어지라고 하세요. 강진우 변호사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결혼식장 현장에 공증인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조사관들을 배치하겠습니다. 신부는 하객 명단에 있는 컨설팅 고문으로 위장하죠. 내가 말했다. 좋아요. 그가 다시 물었다. 어머님께는 미리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휴대폰을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너무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왔다. 내가 겪을 아픔을 미리 당겨서 아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엄마에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당신 딸을 함부로 짓밟은 자들이 자신들이 삼킨 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개워내게 되는지. 05. 결혼식 당일 운주 파크 하얏트 호텔의 대연 회장은 화이트와 골드톤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3,000송이의 백장미가 버진 로드를 따라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 사방에 고가의 눈이 내린 듯 향기가 진동했다.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거울 속 여자는 정교하게 화장을 마쳤으나 눈빛만큼은 안개 한 점 없이 맑고 투명했다. 헬퍼 이모가 내 베일을 정리해주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신부님,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미소를 지었다. 고생 많으세요? 문이 거칠게 열렸다. 신정이가 들어왔고 그 뒤로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사모님 2명이 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나를 보더니 영혼 없는 말투로 드레스 칭찬을 몇 마디 건넨 뒤 이내 내 손목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손목은 텅 비어 있었다. 신정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태준이 편에 보낸 그 에메랄드 팔찌는 어쩌고 안 찼니? 내가 거울을 통해 그녀를 응시했다. 안 찼어요. 신정이의 입꼬리가 즉각 처졌다. 오늘처럼 중차대한 자리에 정씨 가문의 폐물 하나 걸치지 않다니 남들이 보면 우리가 널 홀대하기라도 한 줄 알까 봐 그러냐? 나는 화장대 위에 귀걸이를 집어들었다. 잃어버릴까 봐서요. 옆에 있던 사모님 한 명이 입을 가리며 비웃듯 웃었다. 젊은 애가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귀한 물건을 몸에 지니는 게 도통 어색하고 불편한가 봐요. 이해해요. 신정이는 제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고개를 숙여 자신의 쇼를 정돈하며 그 말이 지극히 타당하다는 듯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내가 귀걸이를 착용하자 금속 고리가 맞물리는 가벼운 찰칵 소리가 대기실 안에 유독 선명하게 울렸다. 그 팔찌, 민채원 씨가 어제 차고 있던 거잖아요. 신정이의 동작이 뚝 멈췄다. 나는 휴대폰에서 사진을 한 장 찾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 민채원은 어떤 프라이빗 만찬회에서 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목에 감긴 에메랄드 팔찌는 조명 아래서 시릴 만큼 초록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신정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푸르락불구락 아수라장이 되었다. 두 사모님의 미소 역시 얼굴 위에서 보기 좋게 굳어버렸고 그들의 눈빛이 다급하게 오갔다. 내가 평온하게 쐐기를 박았다. 남이 쓰던 물건은 체질상 안 맞아서요. 신정희의 눈가가 팽팽하게 경련했다. 그건 채원이가 그냥 한번 레이어드해 본 것뿐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풍성한 드레스 자락이 물결처럼 바닥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제가 말한 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인데요. 대기실 안이 순식간에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신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끝내 분통을 터뜨리지는 못했다. 문 밖에서 웨딩 디렉터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정 여사님, 곧 예식 시작합니다. 신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끓어오르는 화를 억눌렀다. 윤서연, 오늘 정시 가문 망신주는 진만 해봐라. 나는 거울 속에 비친 그녀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세요. 오늘 망신당할 사람은 제가 아닐 테니까. 그녀는 내 말을 그저 지지 않으려는 오기로만 알아듣고는 쌩안이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우리 엄마 윤예숙은 대기실 박장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가 사준 짙은 네이비색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린 채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자 엄마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아.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만 기어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아빠가 오늘 내 모습을 봤으면 정말 얼마나 좋아했을까? 나는 다가가 엄마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엄마의 어깨는 너무도 왜소했고 저고리 너머로 만져지는 뼈마디가 내 가슴을 시리게 후벼 팠다. 엄마,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든 엄마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엄마가 멍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나는 엄마의 귀미드로 흘러내린 잔머리를 다정하게 넘겨주었다. 올해 묵은 빚을 오늘 확실하게 청산하려고요. 윤혜숙은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 속에서 걱정스러운 기색이 조금씩 차올랐다. 서연아, 절대로 내 자신을 아프게 하거나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내가 웃었다. 억울할 일 없어요? 진짜 억울한 일은 손에 엄연히 칼집을 쥐고 있으면서도 칼자루를 남에게 내주어 자신을 베게 만드는 멍청한 짓이다. 예식 시작 10분 전 유기철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윤 팀장님, 공증인들이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베르너 펀드의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도 도착해서 12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확인했습니다. 강진우 변호사에게서도 메시지가 도착했다. 호텔 메인 스크린 백업 채널 정상 작동 확인했습니다. 오디오 2번 채널 권한은 서연 씨 손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 메시지는 낯선 번호로부터 온 것이었다. 윤서연 씨, 저희는 베르너 펀드 본사 컴플라이언스 팀입니다. 제출해 주신 기초 증거 자료들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예식 현장에서 독립적인 채널로 전 과정을 기록해 보전할 예정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클러치 백에 집어넣고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복도 끝에 서 있는 정태준이 보였다. 그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훤칠한 체격에 이목구비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이 수려했다.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었다면 그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완벽한 새신랑이었을 것이다. 그가 내 앞에 걸어와 내 얼굴을 2초간 가만히 응시했다. 서연아, 오늘이 지나면 우리 둘 다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말하는 새 출발이란 게 대체 누구와 누구의 시작을 말하는 건데? 정태준의 목을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곧 알게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우렁찬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머리 위에서 화려한 조명이 쏟아졌고 버진 로드 끝에는 정태준이 서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는 민채원이 옅은 골드빛 드레스를 입은 채 가슴팍에 작은 백장미 한 송이를 꽂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신부 들러리가 아니었음에도 그 어떤 들러리보다 진짜 신부 같은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씩 걸어 나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깔린 꽃잎들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객석 여기저기서 나지막한 감탄이 터져나왔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들어 올려 이 화려한 명운과 결혼식의 가장 우아한 순간을 기록할 준비를 했다. 사회자가 대단히 열정적인 어조로 개회사를 마쳤다. 이어서 신랑 정태준 군의 사랑의 서약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정태준이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는 먼저 한국어로 그럴싸하고 아름다운 멘트들을 읊조렸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 하객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태껏 함께 지탱해준 이들에 대한 헌사. 하지만 내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오직 준서연 씨라는 건조한 5글자만을 사용했을 뿐이다. 하객들 중 몇몇 눈치 빠른 이들이 묘한 이질감을 감지했는지 얼굴에서 미소를 서서히 거두었다. 이윽고 그는 독일 투자단이 앉아있는 12번 테이블을 바라보더니 돌연 유창한 독일어로 말을 바꾸어 하기 시작했다. 현장의 대다수 하객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어조만큼은 명확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당당하게 공표하는 승리자의 어조였다. 정태준은 구단 샴페인 타워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유창한 독일어로 하객석의 독일 투자단을 향해 웃으며 선언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선보일 신부는 윤서연 씨가 아닙니다. 그는 돌아서서 민채원의 손을 잡았다. 방금 전까지 나와 반지를 교환하던 남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다정하게. 하객석에 있던 우리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독일어를 알아듣지 못했음에도 하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것이다. 정태준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꼬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채원은 그의 팔에 밀착한 채 마침내 쓰레기통에 처박힌 낡은 드레스를 감상하듯 눈꼬리를 치켜 올렸다. 두 사람 모두 내가 독일어를 알아듣지 못할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계산기로 가득 찬 것 같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들어 앞에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독일어로 입을 열었고 내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대연회장 구석구석으로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정태준 씨와 민채원 씨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두 분이 영업비밀 도용, 허위 공시, 그리고 악의적인 계약 위반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공동으로 짊어지게 된 것 역시 축하드립니다. 정태준의 미소가 얼굴 위에서 그대로 쩍 갈라지며 굳어버렸고 그의 눈 밑 서려있던 핏기가 한치 한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채원의 손이 그의 소나귀에서 스르륵 미끄러져 떨어졌고 손가락 끝이 너무도 심하게 떨려 가슴에 달린 백장미마저 바르르 진동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연이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이탈리아어로 언어를 바꾸어가며 현장에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축복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리꽂았다. 그 순간 단상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다. 공증인증인이 선명하게 찍힌 기술 소유권 증명 서류가 온 장내를 가득 메웠다. 서류의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다. 항성 메디컬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유일 지분 보유자 윤서연. 정태준의 눈동자가 대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입을 벌렸으나 단 한마디의 음절도 뱉어내지 못했다. 06. 연회장 안은 마치 누군가 숨통을 한순간에 틀어진 듯 고요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박수를 치려던 하객들의 손이 허공에 덩그러니 멈추었고 손가락 끝이 민망하게 말려 들어갔다. 신정희의 얼굴에 두껍게 바른 파운데이션마저 순식간에 피어오른 잿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대형 스크린을 뚫어지라 응시했고 손목에 차고 있던 치명 염주가 스르륵 풀려 바닥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우리 엄마 윤예숙은 손에 쥔 봉투가 구겨질 대로 구겨져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엄마는 그 수많은 외국어들을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스크린 위에 대대적으로 박힌 내 이름 석자만큼은 똑똑히 알아본 것이다. 정창현이 벌떡 일어났고 의자 다리가 카페트를 긁으며 둔탁하고 묵직한 소음을 냈다. 당장 꺼. 그가 웨딩 디렉터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디렉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니어 헤드셋에서는 잡음만 가득 흘러나왔으며 이마에 식은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정 회장님, 메인 컨트롤 타워 권한이 저희 쪽에 없습니다. 정창현이 고개를 확 돌려 나를 쏘아보았고 그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나는 단상 위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손에 쥔 마이크는 단 1mm의 흔들림도 없이 견고했다. 정 회장님, 너무 조급해하실 것 없습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제가 모신 공증인 분들은 사회자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분들이니까요. 12번 테이블 옆에서 짙은 그레이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장내의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주시 명증공증사무소의 공증인 채란이입니다. 본 예식의 주인공인 윤서연 씨의 의뢰를 받아 현장에 전시된 문서 및 관련 디지털 증거 일체에 대한 증거 보전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그리 크지는 않았으나 마치 쇠모처럼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귀에 정확히 박혔다. 베르너 펀드의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뒤에 있던 직원 2명이 노트북을 열자 모니터에 차가운 백라이트 불빛이 정태준의 얼굴을 한층 더 유령처럼 하얗게 비추었다. 헤르만 씨는 원래 자리에 앉은 채 천천히 안경을 벗어 안경천으로 렌즈를 닦기 시작했다. 그 동작은 몹시 느렸다. 느리면 느릴수록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이한 압박감이 전해졌다. 정태준이 마침내 정신을 차린 듯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서연아, 내가 오해한 거야? 그가 내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이 서류들은 우리가 나중에 아래에서 얼마든지 따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 오늘은 우리 결혼식이야. 나는 그의 발밑에 짓밟혀 산산조각이 난 백장미 꽃잎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독일어로 내 등 뒤에서 결혼식 취소를 선언할 때는 왜 오늘이 우리 결혼식이라는 걸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지? 객석 여기저기서 나지막이 비명이 터져나왔다. 민채원이 고개를 확 치켜들었고 그녀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서연 언니, 태준이는 단지 그룹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바르르 떨면서도 여전히 그룹의 이익이라는 가장 그럴싸한 방패막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그룹의 이익을 지킨다라? 나는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스크린 화면이 사내 시스템의 비밀 백로드 다운로드 기록으로 전환되었다. 시간, 계정 아이디, 파일명, 전송 경로가 한 줄 한 줄 마치 메스로 절개한 혈관처럼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정태준, 당신은 대표이사 특별 권한 계정으로 봉인된 핵심 기술 자료를 무단 다운로드하여 민채원의 고문 메일로 전송했어. 민채원, 당신은 독일 로드쇼 발표 자료에서 내 이름을 통째로 삭제하고 당신의 개인 커리어로 조작해 쳐넣었지. 너희 둘이 베르너 펀드에 제출한 실사 요약본을 보면 정스 메디컬이 보유한 5년 기한의 한시적 라이선스를 영구 독점권으로 허위 기재했고 제3자 전대 불가를 글로벌 전대 자유 가능으로 세탁해놨더군. 내가 한 문장을 을조릴 때마다 스크린은 자비 없이 매칭되는 증거 서류들을 차례차례 띄웠다. 하객들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공포에 가깝게 변해갔다. 정스 메디컬의 몇몇 임원들은 고개를 쳐박고 미친 듯이 휴대폰을 두드렸고 손가락이 액정을 부술 기세였다. 연구팀 테이블에 앉아있던 유기철 팀장은 눈시울이 붉게 젖은 채로 척추를 고스란히 세우고 앉아 있었다. 민채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어떻게든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으나 입꼬리가 경련을 일으키며 제멋대로 실룩거렸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걸 언니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 내가 그녀를 서늘하게 응시했다. 왜냐하면 그건 원래 내 것이니까. 내 코드, 내 개발 일지, 내 특허, 내 라이선스 원본 계약서. 너희가 복사본을 훔쳐갈 때 원본이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었나 보네. 정태준이 고개를 돌려 민채원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날것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민채원은 그의 시선에 몸을 바르르 떨며 즉시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았다. 태준아, 저 여자 말 믿지 마. 우리한테 보복하려고 저러는 거야. 내가 헛웃음을 지었다. 보복은 감정의 영역이고 증거는 팩트의 영역이지. 강진우 변호사가 하객석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손에는 묵직한 변호인 의견서와 소장 더미를 들고 있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윤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 강진우 변호사입니다. 그가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와 첫 번째 서류 뭉치를 무대 중앙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항성 메디컬은 정스 메디컬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정식 계약 위반 통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백탑 핵심 알고리즘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를 즉각 잠정 중단합니다. 아울러 정스 메디컬은 향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알고리즘과 관련된 모든 투자 유치, 홍보 고시 및 상업적 계약 체결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창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내년들이 감히 어디라고. 강진우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냉철한 눈빛을 유지했다. 정 회장님, 계약서 제17조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허가자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소유권을 위조 및 변조하고 핵심 기술 자료를 무단 유출할 경우 허가권자는 즉각 라이선스를 중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가 서류를 펼치며 조항을 손가락 끝으로 명확히 짚었다. 이것은 정스 메디컬의 법인 인감이 선명히 찍힌 귀사에서 직접 서명하신 계약서 원본입니다. 정창현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신정희가 돌연 단상 위로 뛰어올라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윤서연, 너 미쳤어. 내가 감히 우리 정가에 시집을 오면서 정가가 내년한테 섭섭하게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난리야. 내가 고개를 숙여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홀대라는 단어로 퉁치기엔 너무 가벼운 죄악들이죠. 신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들은 내가 뼈를 깎아 만든 프로젝트를 날름 받아 처먹고 내 특허를 들고 가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도 정작 내 집안 배경이 번듯하지 못하다고 뒤에서 타박했지. 내 기술은 필요하고 내 헌신도 필요하고 우리 엄마가 식탁 구석에 앉아 비굴하게 미소 짓는 꼴은 당연히 받아내면서도 내 이름 석자가 대외적인 무대 위로 당당히 올라오는 것은 철저히 거부했어. 신 여사님, 당신들은 나를 대접하지 않은 게 아니야. 나는 잠시 말을 고르고는 덧붙였다. 당신들은 나를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무주공산에 노다지 광산 취급을 한 거지. 신정희는 입을 벌린 채 목구멍으로 컥컥거리는 짧은 바람 소리만 낼 뿐이었다. 장내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해졌다. 헤르만 씨가 마침내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났다. 그의 한국어 발음은 유창하지 않았으나 단어 하나하나가 꼭 거대한 무쇠 덩어리처럼 바닥으로 무겁게 내리꽂혔다. 베르너 펀드는 정스 메디컬과의 모든 인수합병 및 투자 협상을 이 시간부로 전면 중단합니다. 정태준의 어깨가 눈에 띄게 덜컥 흔들렸다. 그가 헤르만 씨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거의 애걸복걸에 가까운 처절한 기색이 서렸다. 헤르만 씨, 제발 제게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헤르만 씨가 그를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해명은 법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하십시오. 07. 결혼식 현장의 라이브 중계 카메라는 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수백 명 하객들의 휴대폰 카메라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정스 메디컬의 세기의 결혼식이 아수라장 청문회 현장으로 돌변했다는 뉴스가 온주 비즈니스 업계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정스 메디컬의 PR 총괄 상무가 연회장 안으로 숨이 턱에 가쁘게 뛰어들어왔을 때 그의 이마는 온통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에는 끊임없이 진동하는 휴대폰 2대가 쥐어 있었다. 정 대표님,
언론사 전 채널에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고 한국거래소에서도 즉각 해명 공시 요구 서한이 내려왔습니다. 정태주는 단상 위에 멍하니 서 있었다. 턱시도는 여전히 반듯했으나 얼굴은 마치 방금 얼음물에서 건져 올린 시체처럼 하얗게 발해 있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충격, 그리고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공포가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윤서연, 너 정말 정수 메디컬을 통째로 파멸시키고 싶은 거야?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정수 메디컬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 자신이야. 나는 그저 절벽 가장자리에 박혀있던 표지판의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어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불법 구역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뿐이지. 민채원이 결국 참지 못하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단상 아래로 비틀거리며 내려가더니 무릎에 힘이 풀린 듯 버진로드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 화려한 골드빛 드레스가 바닥에 볼품없이 펼쳐진 꼴이 꼭 윤기를 잃은 물고기 비늘 같았다. 서연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속눈썹에 눈물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지만 화장은 그리 흉하게 번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 여자는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조차 완벽하게 카메라 각도를 계산해 통제하고 있었다. 난 그저 태준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내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를 사랑해서 내 연구자료를 도둑질했니?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도둑질이 아니라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돕기 위해서 소유권을 위조하고, 돕기 위해서 글로벌 펀드를 사기치고, 돕기 위해서 결혼식장에서 내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한 언어로 대놓고 모욕을 주고, 내가 한마디를 던질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한 치씩 안으로 쪼그라들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손등 위로 뚝뚝 떨어뜨렸다.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나는 몸을 숙여 그녀와 시선을 나란히 맞추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찰나의 희망이 스쳤다. 내가 마침내 마음을 약하게 먹었다고 착각한 모양이다. 내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결과를 몰랐다고 해서 져야 할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민채원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크게 수축했다. 강진우 변호사가 두 번째 내용 증명 서류를 그녀의 앞으로 툭 던졌다. 민채원 씨, 귀하는 현재 산업기술유 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으로부터 정식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동행해 주시죠. 그녀의 손가락이 서류 뭉치에 닿자마자 마치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화 물질에 대인 듯 황급히 손을 거두어 들였다. 태준아. 그녀가 고개를 돌려 비명을 질렀다. 정태준은 즉각 그녀에게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제자리에 박힌 듯 서서 복잡다단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이 가련하고 가냘픈 백합 같은 여자의 뿌리 밑바닥에 얼마나 지독한 독갓이 넝쿨이 얽혀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눈치였다. 민채원의 얼굴이 한층 더 유령처럼 바래졌다. 그녀는 마침내 완벽히 깨달은 것이다. 이 공동체 위에서 피어난 가짜 사랑은 이익이 먼저 붕괴할 때 가장 먼저 처참하게 쪼개진다는 사실을. 신정희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하려 했으나 정창현이 그녀의 팔을 억세게 낚아챘다. 아직도 꼴사나운 짓거리가 부족해? 신정희의 입술이 덜덜 떨렸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정창현이 눈에 불을 켜고 나를 노려보았다. 윤서연 씨. 그의 호칭이 서연아에서 완전히 타인인 윤서연 씨로 변해 있었다. 조건을 말해라. 그 네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정씨 일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오만한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 뒹굴고 있었다. 나는 똑바로 섰다. 첫째, 정스 메디컬은 언론 및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고 벡타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원천 소유권이 명백히 항성 메디컬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십시오. 정창현의 얼굴 가죽이 심하게 실룩거렸다. 공개 사과는 회사 주가를 폭락하게 만들 무덤이다. 주가를 폭락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불법 허위 공시를 자행한 당신들이지 내가 아닙니다.
둘째, 민채원 씨를 정스 메디컬의 모든 직무에서 즉각 해임하고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게 하십시오. 민채원이 고개를 확 들었고 그녀의 눈동자 속 공포는 꼭 금이 간 얼음 같았다. 셋째, 정스 메디컬은 라이선스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액을 지급하십시오. 금액은 계약서 명시된 요율 그대로 산정합니다. 정창현이 이를 악물었다. 계약서상 위약금은 정스 메디컬 작년 당기순이익의 30%에 달하는 거액이다. 기억력이 참 좋으시네요. 그의 가슴팍이 격렬하게 들썩였다. 네 번째는 뭐냐? 나는 정태준을 바라보았다. 결혼식을 전면 취소하고 우리 측에서 지출한 모든 결혼 비용 일체를 전액 반환하며 아울러 정태준 씨 본인이 직접 우리 엄마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정태준의 눈빛이 한순간 지독하게 비참해졌다. 내게 사과하라고 했다면 차라리 자존심을 억누르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평생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철저히 깔보고 비웃어 마지 않았던 평범한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는 것은 그의 영혼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잔인한 고문이었을 것이다. 우리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으나 더없이 강단 있고 명확했다. 서연아, 엄마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된다. 내가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받으셔야 해요. 이건 단순한 사과 한마디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들이 평생 엄마에게 빚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이니까요. 윤예숙은 눈시울이 붉게 젖어 입술을 앙다물더니 이윽고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았다. 정태준이 나를 응시했고 그의 눈동자 속에 시뻘건 핏발이 곤두섰다. 너 꼭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야겠어? 내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하객들 앞에서 독일어로 내 신부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을 때 내게 단 한 칸의 퇴로라도 열어준 적이 있었나? 그가 눈을 감았다. 몇 초 후 그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우리 엄마 윤예숙 앞으로 다가갔다. 장내의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포커스를 맞추었다. 정태준의 척추는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었으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엄마는 그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상처에서 인해 고요한 평정으로 변해갔다. 정태준 씨. 엄마는 아주 낯설고 격식 있는 호칭을 썼다. 내 딸은 당신들 정씨 가문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딛고 올라서는 디딤돌이 아닙니다. 정태준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 한마디는 내 모든 증거 서류 폭탄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그의 뺨을 후려치는 따귀 같았다. 그가 가장 비천하게 여기던 이의 입에서 나온 준엄한 심판이었기 때문이다. 결혼식장이 해산될 때 하객들 중 그 누구도 감히 크게 숨을 쉬거나 말을 섞지 못했다. 모두가 꼭 거대한 공개 처형장 법정을 막 걸어 나오는 죄수들처럼 카페트를 밟는 구두 굽소리마저 조심스럽게 죽여가며 총총히 사라졌다. 나는 대기실로 돌아와 드레스를 벗어던졌다. 지퍼가 스르륵 내려가는 순간에도 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그 고가의 웨딩드레스를 단정하게 접어 더스트백에 집어넣었을 뿐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붉어진 눈으로 내 머리 장식을 조심조심 풀어주었다. 윤 팀장님, 방금 전 무대 위에서 정말 너무 멋지셨어요.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립스틱을 지워내어 한층 더 창백하지만 단단해진 내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멋진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저 그 사기꾼 자식들에게 내 소중한 것들을 더 이상 거저내어주기 싫었을 뿐이죠. 08. 다음 날 아침 정스 메디컬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즉각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 서한을 발송하여 벡타 프로젝트의 원천 기술 소유권 분쟁 여부 및 베르너 펀드와의 계약 무산 보도에 대한 진위 여부와 중대한 공식 누락 사항이 있었는지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정스 메디컬 본사 사옥 아래는 취재진으로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정태준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가로막혔고
사방에서 터지는 플래시 불빛이 그의 얼굴을 투명할 정도로 하얗게 비추었다. 정 대표님, 결혼식 현장에서 기술 침해 사실을 시인하신 게 맞습니까? 정 대표님, 민채원 부사장의 해외 연구 경력이 전부 위조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인가요? 정 대표님, 윤서연 팀장님이 벡타 프로젝트의 진짜 원천 소유자라는 주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과거에 그는 카메라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화술을 구사하던 자였다. 알맹이 없는 허울뿐인 비전도 피 끓는 청춘의 도전으로 포장할 줄 알았고 평범한 투자 유치 스토리도 시대적 소명으로 둔갑시키던 남자였다. 하지만 카메라가 더 이상 그 허울 좋은 후광을 쫓지 않고 잔인한 진실만을 추궁하기 시작하자 그는 얼굴 위로 온전한 표정 하나조차 유지하지 못했다. 나는 정스 메디컬로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 마련한 항성 메디컬의 임시 사무실에서 베르너 펀드의 컴플라이언스 실무단 및 국내의 또 다른 대형 산업펀드 대표자들을 맞이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다. 하얀 벽면에 긴 테이블, 프로젝터가 전부였고 창가에는 소박한 스킨답서스 화분 2개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올려진 서류들은 정스 메디컬 이사회의 전 임원들을 집단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들기에 충분한 핵폭탄급 자료들이었다. 헤르만 씨가 내 맞은편에 앉아 결혼식장보다 한층 더 엄숙하고 진중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윤서연 씨, 베르너 펀드는 당신이 보유한 그 원천 기술에 여전히 대단히 깊은 투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찻잔을 들어 올렸다. 저는 베르너 펀드가 가진 파트너 리스크 검증 역량에 대해 원점부터 다시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통역사가 순간 당황하여 멈칫했다. 하지만 헤르만 씨는 오히려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내 뼈 있는 농담을 완벽히 이해한 것이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극히 합당한 지적입니다. 나는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 서류를 그에게로 밀어주었다. 항성 메디컬은 새로운 라운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개방할 용의가 있으나 경영지분 통제권 양도는 절대 불가하며 핵심 원시 코드의 외부 반출 역시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당국의 규제망을 우회하는 불투명한 실사 행위 또한 일절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국내 산업펀드의 서재희 대표가 눈을 번쩍이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예리하게 벼려진 명검을 발견한 듯 흥분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윤 대표님, 만약 이 기술의 양산화 베이스를 우리 운주시에 전적으로 유치해 주신다면 저희 펀드에서 자체 생산기지 구축, 임상 인프라 연계 및 정부 매칭 펀드 지원 패키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윤 대표님이라는 직함이 내 귀에 처음으로 와닿았을 때 나는 그저 시선을 슬쩍 들어 올렸을 뿐이다. 직함이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도 현실적인 온도계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나를 정관의 며느리, 윤 팀장, 연구 팀원이라 불렀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나를 윤 대표님이라 부르고 있다. 나는 들뜨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풍자가 느껴질 뿐이었다. 강진우 변호사가 정스 메디컬 측에서 보내온 합의 제안서를 내게 건넸다. 계약 위반 배상 청구액의 정확히 절반을 즉시 현금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단, 조건은 서연 씨가 대외적인 공개 성명서를 철회하고 결혼식 현장에서 발생한 폭로 내용에 대해 언론 보도, 통제 및 다운사이징 조치를 취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서류를 한 페이지 넘겼다. 서류 하단에 찍힌 정스 메디컬의 법인 인감이 묘하게 무겁게 눌려 있어 가장자리에 인장 잉크가 살짝 번져 있었다. 거절하세요? 강진우 변호사는 전혀 놀라지 않는 눈치였다. 정태준이 서연 씨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서류를 탁 덮었다. 줄 서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오후 3시, 정태준은 결국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그는 사전 예약도 없이 건물 1층 로비에 서 있다가 인포메이션 데스크 직원에게 가로막혀 있었다. 로비 리셉션 직원은 안절부절 못하며 긴장된 손가락으로 인터폰 유선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정태준 씨, 윤 대표님께서는 현재 예정된 미팅 일정이 없으십니다.
정태준의 안색이 몹시 볼품없게 구겨졌다. 과거에 그가 정스 메디컬 본사에 드나들 때면 만나는 모든 이들이 앞다투어 문을 열어주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며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내 회사 로비 한복판에 서서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파릇파릇한 여직원에게 완벽히 매뉴얼대로 가로막혀 서 있는 신세였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과 규칙이 가진 가장 매력적이고도 짜릿한 지점이다. 그 규칙은 당신이 누구의 귀한 아들인지, 당신이 얼마나 비싼 맞춤 정장을 처입었는지 따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오직 현재 로그인된 접근 권한만을 철저히 식별할 뿐이다.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그가 즉시 고개를 번쩍 들었다. 서연아. 나는 그와 정확히 2미터의 거리를 두고 멈춰섰다. 정태준 씨, 윤 대표라고 불러주시죠. 그의 입꼬리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우리 사이에 꼭 이렇게까지 비정하게 선을 그어야겠어? 나는 인포 테이블 전면을 힐끗 보았다. 회의실 2번으로 모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자 정태준이 서류 한 장을 내 앞으로 다급하게 밀어놓았다. 내가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정스 메디컬 지분 8%에 대한 주식 담보 및 수익권 양도 계약서야.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가 잔뜩 쉰 목소리로 애원했다. 내가 라이선스 허가만 정상화해준다면 이 지분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당과 이익을 전부 내게 양도할게. 나는 그의 눈 밑 짙게 내려앉은 다크서클을 가만히 응시했다. 단 하룻밤 사이에 그는 꼭 5살은 늙어버린 노인 같았다. 정스 메디컬의 현재 쓰레기 같은 주가 지분으로 내 위약금을 상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의 목업대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조건은 조율할 수 있잖아. 당신들은 어제도 내 등 뒤에서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 조율이란 것의 전제 조건은 항상 내가 입을 닥치고 아닥해주는 것이었고. 정태준의 얼굴 근육이 팽팽하게 경련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고 인정할게. 그가 마침내 실토했다. 하지만 벡타 프로젝트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게 올스톱되면 정스 메디컬은 완전히 공중분해돼서 끝나. 나는 컵을 들어 올렸으나 물을 마시지는 않았다. 정스 메디컬이 망하든 말든 그건 당신들이 불법을 저지른 대가를 어떻게 치르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앞으로도 당신들에게 영원히 고혈을 빨려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그의 눈동자 속으로 짙은 통증과 비참함이 번져나갔다. 서연아, 내가 그날 결혼식장에서 정말 고의로 널 모욕하려던 건 아니었어. 내가 시선을 들어 그를 꿰뚫어 보았다. 아니, 당신은 아주 정교하게 고의적이었어.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냉정하게 그의 비열한 속내를 메스로 해부해 주었다. 당신이 독일어를 쓴 건 내가 평생 알아듣지 못할 무식한 공순이 취급을 해도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야. 당신이 투자단 앞에서 대대적으로 선언한 건 나를 대중의 시선 아래 꽁꽁 묶어 감히 반발할 퇴로조차 차단해 버리기 위함이었고. 당신이 내 면전에서 민채원의 손을 당당히 잡은 건 내가 설령 버림받고 짓밟히더라도 프로젝트를 위해, 내 자존심을 위해, 내 엄마의 체면을 위해 억지로 눈물 머금고 삼켜줄 거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지. 정태준의 안색이 한치 한치 완벽한 잿빛으로 썩어 들어갔다. 당신이 유일하게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 내가 그 지저분한 언어를 완벽히 알아들었다는 사실뿐이지. 그리고 내가 당신들 소나귀에 쥔 라이선스 노예가 아니라 라이선스 그 자체였다는 사실과. 회의실 안이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가라앉았다. 정태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바닥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버티고 서 있었고 손톱 끝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기나긴 침묵 끝에 그가 거의 부서져 가는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물었다. 넌 단 한 번이라도 날 진심으로 사랑하긴 했었니?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질문은 너무도 뒤늦게 찾아왔고 지나치게 오염되어 있었다. 사랑했어. 그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내가 말을 이어갔다.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았을 때 조용히 법의 심판을 준비했지.
그 자리에서 당신 목덜미를 물어뜯지 않았던 거야? 그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베푼 그 마지막 인간적인 배려를 그저 밟아도 군말 없는 호구의 나약함으로 착각한 거고. 정태준의 눈동자 속 마지막 불씨가 완벽하게 꺼져내렸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소름 끼치는 소음을 냈다. 문가로 걸어가던 그가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민채원은 민씨 집안에서 서둘러 유럽으로 출국시켰어. 내가 담담하게 대꾸했다. 법원에 신청한 출국 금지 가처분 명령이 이미 승인되어 떨어졌으니 공항 검색 때도 통과하지 못할 거야. 그의 등판이 돌처럼 굳었다. 내가 한마디를 더 얹어주었다. 그녀에게 전해. 공항 게이트는 죄를 세탁해주는 면죄부 발급 창구가 아니라고. 09. 민채원은 운주국제공항 VIP 전용 통로에서 수사관들에게 현행 체포되듯 가로막혔다. 그날 그녀는 커다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짙은 그레이색의 수수한 셋업 정장을 처입고 있었으며 곁에는 민씨 가문의 수행비서가 밀착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사고를 칠 때마다 늘 그랬듯 일단 해외로 도피해 있으면 집안에서 막강한 돈과 권력으로 소리 소문 없이 풍파를 잠재워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을 것이다. 공항 직원이 그녀의 여권을 붙잡고 제지하자 그녀는 여전히 특유의 가냘프고 나긋나긋한 비즈니스 톤을 유지하려 애썼다. 무슨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법원의 집행관들이 출국금지 명령서를 눈앞에 들이밀자 그녀의 선글라스가 코끝으로 툭 떨어지며 시뻘건 핏발이 가득 들어찬 두 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난 그냥 단순 출장 가려는 거예요. 집행관의 어조는 단호하고 평온했다. 민채원 씨, 귀하는 현재 산업기술유 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으로부터 정식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동행해 주시죠. VIP 통로를 지나던 다른 승객들이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휴대폰 카메라를 슬그머니 치켜올리기 시작했다. 민채원의 얼굴은 카메라 렌즈 아래서 순식간에 시체처럼 허옇게 질려갔다. 그녀는 마침내 완벽히 멘탈이 터져 비명을 질렀. 전화해야 해. 전화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녀는 정태준에게 전화했다. 수신 거부. 그녀는 신정희에게 전화했다. 역시 없는 번호 혹은 전원 차단.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했고 신호음 끝에 연결된 수화기 너머에서는 오직 깊은 피로와 억압된 분노가 서린 음성만이 흘러나왔다. 일단 수사관들 지시에 협조해라. 우리 본가와 법인 사무실도 방금 압수수색 들어왔다. 민채원의 입술이 바람에 나부끼는 종잇장처럼 마구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아빠. 아빠가 날 모른 척하면 안 되지. 날 구해야지. 전화 너머에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차갑게 끊겼다. 채원아, 넌 그저 정태준의 연구자료 정리를 도와준 것뿐이라고 집안에 말했었잖니. 민채원은 제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게 다른 사람의 특허, 기술을 통째로 훔친 작물인 줄은 말 안 했었잖아. 그녀는 전화를 붙잡은 채 손가락 마디가 새하얗게 바래지도록 꽉 쥐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을 것이다. 꼬리가 밟힌 도마뱀의 꼬리가 잘려나갈 때의 기분이 어떤 처참한 시린 맛인지. 그녀는 평생 자신의 대단한 가문 배경, 소꿉친구라는 명분, 화려한 스펙만 있으면 남의 10년의 피땀 어린 노력 따위는 우습게 진흙탕 속에 짓밟아 뭉개버려도 안전할 거라 자만했다. 하지만 이제 사방에서 튄 진흙탕 똥물이 자신의 명품 드레스 자락을 더럽히기 시작하자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구역질나게 더러운지 깨달은 것이다. 나는 공항으로 가지 않았다. 그저 집무실에 앉아 태블릿 PC로 실시간 집행 보고 사진을 송고받았을 뿐이다. 사진 속 민채원은 공항 조사실 장의자에 덩그러니 앉아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꼭 비에 젖어 썩어가는 페랭이꽃처럼 망가져 있었다. 강진우 변호사가 내게 물었다. 그 여자가 사적으로 합의나 용서를 구하면 들어줄 생각입니까? 나는 새로운 대기업 파트너십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검토했다.
사적인 눈물 사죄 따위는 취급 안 합니다. 그 여자가 내게 진 빚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언론 공식 채널을 통한 대대적인 해명과 권리 확인 공표니까요. 그날 해질 무렵 민채원의 대국민 공식 사과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영상 속 그녀는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 눈꺼풀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에는 생기가 완전히 죽어 있었다. 그녀는 프롬프터의 사과문을 한 글자 한 글자 기계처럼 읽어 내려갔다. 본인은 정스 메디컬 테크놀로지 재직 기간 중 원천 기술 보유자인 윤서연 씨 및 항성 메디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벡타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 소스 서류를 무단 유용하여 해외 투자 유치 로드쇼에 사용하였음을 엄숙히 시인합니다. 아울러 개인의 연구 참여 기여도에 관해 대대적인 허위 과장 진술을 유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신 윤서연 대표님과 벡타 프로젝트의 밤낮으로 고생하신 연구개발팀원 전체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향후 진행될 모든 사법당국 및 금융감독 기관의 수사에 한치의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합당한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영상이 게시된 지 딱 10분 만에 유기철 팀장에게서 단체 카톡방 캡처 사진이 날아왔다. 과거 정스 메디컬의 부당한 압박에 숨을 죽이고 아닥해야 했던 엔지니어 단톡방은 지금 일제히 윤 팀장님 최고십니다. 대표님 최고 존엄. 이라는 텍스트로 도배가 되어 폭발하고 있었다. 나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마침내 입꼬리를 아주 살짝 부드럽게 올렸다. 민채원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의 뼈를 갈아 넣은 연구 실적의 이름석자조차 빼앗긴 채 유령처럼 떠돌던 내 소중한 동료들이 마침내 세상의 비달에 당당하게 서서 인정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스 메디컬의 파멸과 청산 절차는 훨씬 더 가속도가 붙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 특수부의 합동조사관들이 정스 메디컬 본사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기술 유출 및 서류 위조에 가담한 핵심 임원진 여러 명이 직위해제 및 구속 수사 방침이 내려졌고 공관 총괄 상무는 사직서를 던지고 잠적했다. 정창현 회장은 주주총회 석상에서 성난 주주들에게 가로막혀 얼굴이 흑빛으로 질려 있었다. 소액주주 연대 대표들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당신들 오만한 부자놈들이 사리사욕 채우겠다고 온 회사의 신용과 주주들의 피 같은 돈을 무덤으로 끌고 가? 책임져. 정창현은 손등에 핏대를 곤두세웠으나 단 한마디의 반박도 내뱉지 못했다. 대형 스크린에 박힌 우리 측 증거 자료들이 너무도 견고하고 빼박캔트였기 때문이다. 사흘 뒤 정스 메디컬은 공식 금융공시를 발표했다. 당사는 내부 정밀 감사 결과 벡타 프로젝트의 핵심 소스 기술 원천 소유권이 항성 메디컬에 귀속되어 있음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과거 당사에서 발표한 일부 공시 서류에 중대한 불명확성 및 오류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엄숙히 시인하며 이에 따라 대대적인 자정 조치에 착수함과 동시에 항성 메디컬 및 윤서연 대표님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시에 정태주는 정스 메디컬 대표이사 및 총괄 사장 직위에서 영구 사퇴했다. 공식 보도자료 사진 속 그는 텅 빈 회의실 테이블 끝에 홀로 앉아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앞에 사직서 종이 몇 장은 마치 그의 척추를 완전히 으스러뜨려 누르는 거대한 바위처럼 무거워 보였다. 신정희에게서 딱 한 번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 아나무인으로 군림하던 상류층 특유의 고압적인 콧대 따위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아. 이 애미가 염치불구하고 너를 한 번만 직접 보고 이야기하고 싶구나. 나는 집무실에서 새로운 생산 공장 부지 실사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다. 신 여사님, 저와 당신 사이에 개인적으로 나눌 사담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다급하게 비명을 지르듯 매달렸다. 태준이가 지금 며칠째 물 한 모금 안 넘기고 방에 처박혀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어. 애가 정말 뼈저리게 잘못했다고 빌고 있단 말이다. 나는 색연필을 들어 도면 위에 공업단지 구역 하나를 크게 동그라미 쳤다. 나이 처먹은 성인이 밥 안 먹고 잠 안 자는 유치한 투정으로 법적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정희가 숨을 컥 들이켰다.
너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애를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한 판만 눈 감아다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신 여사님, 당신의 귀한 아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강남의 수백 평 빌딩, 제 차, 수십억 지분, 대형 로펌 변호사단을 손에 쥐고 떵떵거렸죠. 만약 내게 항성 메디컬이라는 든든한 마지막 카드가 없었다면 그 지옥 같던 결혼식 날 이후 내 손에는 대체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전화 너머는 꼭 공동묘지처럼 적막한 죽음의 침묵이 흘렀다. 내가 말을 이어갔다. 나는 당신들 대단한 가문 패거리의 입을 통해 히스테리 부리는 무식한 년, 감정 조절 못하는 미친년, 대사를 망친 천치년으로 매도당해 매장당했겠죠. 우리 엄마는 당신들 잘난 친인척 하객들 사이에서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손가락질 당하며 죄인처럼 살았을 테고. 내 소중한 10년의 연구 성과는 민채원의 화려한 커리어 포장지로 세탁되어 강탈당했겠지. 내 피와 땀 어린 10년은 그저 당신들 상류층의 술자리 안주거리로 걔 너무 유난 떨고 예민했어라는 비웃음 한마디로 증발했을 겁니다. 신정희의 거친 호흡이 수화기를 타고 덜덜 떨려왔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도 서늘했다. 그러니까 내게 왜 한 번만 봐주지 않느냐고 따져 묻지 마세요. 그 비열한 자식에게 먼저 물어보시죠.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최소한의 길을 열어줄 생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었는지. 나는 전화를 차갑게 끊어버렸다. 창밖으로 붉은 석양이 도시의 마천루 필딩 수위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꼭 벌겋게 달아오른 거대한 쇳덩이 같았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다. 만약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셨다면 예전처럼 작은 동네 약국 문 앞에 앉아 느긋하게 진한 녹차 한 잔을 우려내며 툭 던지셨을 것이다. 서연아, 밀린 장부 계산 끝났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걸어가라.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다시 회의를 진행했다. 10. 한 달 후, 항성 메디컬은 운주시 대형 산업 가이드 펀드 및 독일 베르너 펀드와 함께 정식 3자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장소는 한 달 전과 동일한 운주 국제 컨벤션 센터였다. 동일한 거대 연회장, 똑같은 크리스탈 샹들리에 조명. 단 한 가지 완벽히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무대 위 중앙 마이크 앞에 선 메인 호스트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화이트 인장 정장 세트업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목이나 손목에 화려한 보석 대신 오직 가슴팍에 아주 작고 낡은 은빛 브로치 하나만을 달고 있었다. 과거 아버지가 생전에 약국을 하실 때 가운에 달고 계시던 낡은 유품 브로치로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마모되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객석에는 유수의 글로벌 투자자들, 대형 병원장들, 유력 매체 기자들, 정부 부처 규제 당국 책임자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앉아 있었다. 윤혜숙은 내가 선물한 깊은 네이비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척추를 그 누구보다 꼿꼿하게 세운 채 앉아 있었다. 엄마의 두 눈은 오직 무대 위에 나만을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고 꼭 이 경이로운 장면을 자신의 뼛속 깊이 영원히 각인시키려는 듯 보였다. 나는 강연대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벡타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결코 자본시장에서 그럴싸한 투자 유치 스토리를 약 파는 인형극이 아닙니다. 이 기술은 실제 대학병원 수술실 현장에서 매 순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사투를 벌이는 환자와 의사들의 진짜 생명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정밀 과학입니다. 장내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숙연해졌다. 그 누구도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단상 위에 선 이 여자의 두 손에 진짜 세상의 판도를 바꿀 핵심 카드가 들려있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임상 데이터 실증 수치를 논했고 규제 컴플라이언스 통과 경로를 증명했으며 국산 순수 원천 장비가 안전 가이드라인 안에서 어떻게 의료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팩트로 조졌다. 감정적 호소도 허황된 슬로건도 없었다. 모든 슬라이드의 통계지표는 그 어떤 송곳 같은 추궁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완벽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와 오랫동안 그치지 않았다.
유기철 팀장은 연구원 팀원들 한복판에 앉아 밤샘 작업을 끝내고 마침내 첫 알고리즘 컴파일 성공을 확인했을 때처럼 두 눈을 소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이어서 계약서 서명식이 거행되었다. 헤르만 대표가 만년필을 들어 서명란에 묵직하게 자필 사인을 남겼고 서재희 대표가 연이어 낙판을 찍었다. 마지막으로 내 차례가 되었다. 내가 준서연이라는 세 글자를 계약서 위에 서명해 내려갈 때 내 만년필 펜끝은 단 0.1mm의 망설임도 없이 견고하고 매끄러웠다. 이 서명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잘난 며느리나 부속품으로서 대리 서명하는 굴욕의 낙인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이름 석자를 내가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내 위대한 영토 위에 영원토록 단단히 박아넣는 주권 선언이었다. 식순이 끝나고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윤 대표님, 최근 업계를 뒤흔든 거대한 분쟁과 파동을 겪으셨는데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여전히 신뢰하십니까? 내가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신뢰합니다. 객석의 몇몇 이들이 뜻밖이라는 듯 술렁였다. 내가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신뢰한다는 것이 결코 리스크 통제의 마지노선선을 긋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건강하고 상식적인 비즈니스 협력 관계는 계약서 조항을 칼같이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투명하게 적는 것을 유독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보통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은근슬쩍 남의 고혈을 빨아 무임승차할 준비가 끝난 도둑놈들 뿐이니까요. 현장에서 하객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나지막하게 통쾌한 폭소가 터져나왔다. 또 다른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과거 파트너였던 정스 메디컬의 정태준 전 대표에 대해 현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순식간에 연 회장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모든 방송사 카메라 렌즈가 내 얼굴 앞으로 클로즈업 되었다. 나는 눈을 살짝 내리깔고 딱 0.5초간 생각에 잠겼다. 그분은 과거에 찬란한 미래를 설계하고 말로 푸는 화술에 대단히 능한 제주꾼이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래할 미래는 입나불거리는 말솜씨 따위로 일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트너에 대한 인간적인 존중, 시장의 엄격한 규칙 준수, 그리고 타인의 노력을 도구 취급하지 않고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는 상식 위에서만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기자들의 펜끝이 노트북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두드리며 타닥거리는 소리가 사방을 메웠다. 체결식 리셉션 파티 도중 나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잠시 야외 테라스로 나와 바람을 쐬었다. 초여름의 밤바람이 살짝 후끈한 기운을 담아 뺨을 스쳤다. 등 뒤에서 무거운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저 멀리 정태준이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살이 몰라보게 빠져 정장이 헐렁하게 겉돌고 있었고 눈 밑에는 지울 수 없는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수행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하자 내가 가볍게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내게서 정확히 3m 거리를 두고 못 박힌 듯 멈춰섰다. 더 이상 다가올 용기조차 없는 듯 했다. 구걸하러 온 거 아니야? 내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여기 왜 온 건데? 그는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는 연회장 내부의 대형 합작 투자 배경판을 멍하니 응시했고 그의 눈동자 속에는 잔인한 현실에 처참하게 깔려 뭉개진 패배자의 허망함이 가득했다. 내가 원래 서 있어야 했던 진짜 내 자리를 직접 확인하러 왔어.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가 비참하게 자조 섞인 조소를 지었다. 이제야 처절하게 깨달았어. 난 평생 너라는 여자를 단 1%도 제대로 안 적이 없었다는 걸? 내가 그를 서늘하게 쳐다보았다. 당신이 몰랐던 게 아니야. 당신은 명확히 알았으면서도 그저 내가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내 존재 가치를 우습게 지워버려도 무방하다고 여긴 거지. 정태준의 입꼬리가 파르르 경련했다. 그 어떤 송곳 같은 비수보다 정확히 그의 허영심 심장을 관통하는 정문일침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 테라스 원형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거 내 결혼 반지야. 내가 힐끗 보았다. 순백의 다이아몬드가 차가운 달빛을 받아 쓸쓸하게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버려. 그의 손가락 끝이 굳었다. 서연아. 정태준 씨, 내가 정스 메디컬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 소질 없는 이름을 온전하게 불러주었다. 어떤 물건은 주인을 찾아 돌아올 때 반환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물건은 쓰레기처럼 되돌아올 때 그저 내가 과거에 얼마나 눈이 삐어 인간 쓰레기를 만났었는지 상기시켜주는 더러운 영수증에 불과해. 그의 얼굴이 완벽하게 핏기 없는 백지장으로 변했고 테이블 위에 상자를 쥔 손가락 힘이 마구 떨렸다. 무슨 뜻인지 잘 알았어. 그가 등을 돌려 멀어질 때 과거 세상을 호령할 듯 당당하던 후계자 특유의 위풍당당한 척추는 완전히 꺾여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의 뒷모습을 향해 두 번째 시선을 주지 않았다. 강진우 변호사가 내 곁으로 다가와 따뜻한 온수 컵을 건넸다. 정스 메디컬 주가가 오늘 또 장중 3% 추가 폭락했습니다. 내가 컵을 받아 들었다. 자업자득이죠. 더 떨어져야 해요.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채원 건은 검찰에서 공식 기소 처리가 끝났으니 이제 정식 재판 루틴으로 회부될 겁니다. 절차대로 가시죠. 신정희 여사는 사업과 법인 부채 구멍을 메우기 위해 본인 명의 아파트 2채를 급매물로 처분했다고 하더군요. 나랑 상관없는 남의 집 구경입니다. 강진우 변호사가 고개를 살짝 돌려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강인하시네요, 윤 대표님. 나는 저 멀리 올림픽대로 위에 붉은 차량 후미등 불빛의 거대한 강물을 지켜보았다. 침착한 게 아니에요. 그저 이제는 내 소중한 정신력과 에너지를 배신자 쓰레기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멍청한 짓거리에 1포인트도 낭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는 더 이상 말을 얹지 않았다. 리셉션 파티가 모두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 엄마가 내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호텔 정문 앞에는 깨끗하고 반듯한 레드 카펫이 넓게 펼쳐져 있어 꼭 한 달 전 그 잔인했던 결혼식 날의 풍경과 묘하게 오버랩되었다. 엄마가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내 손을 꼭 쥐었다. 서연아, 내 아빠가 하늘에서 널 보며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할 게다. 코끝이 순간 찡하게 아려왔으나 나는 기어이 활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엄마, 우리 이제 집으로 가요. 대기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듯 호텔을 벗어났다. 100m 너머로 한때 나를 하객들 앞에서 잔인하게 내던지고 수욕하려 했던 그 오만한 자들의 크리스탈 유리 궁전이 한 치씩 멀어지며 마침내 야경 속 소형점으로 소멸해갔다. 나는 이 위대한 복수 극의 막이 여기서 완벽히 내려진 줄 알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 가방 속 휴대폰이 기이한 고주파 진동을 울리며 세차게 발작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에는 국외 특수보안 암호화 번호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내가 전화를 받아 귀에 대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남자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극도로 낮고 냉철하게 억압되어 있으면서도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중압감과 긴박함이 서린 목소리였다. 윤서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의료기기연합 국가핵심실험실 총괄 책임자 백종혁 상령입니다. 방금 전 보어더 군 병원 수술실에서 대단히 기묘한 수술 중 내비게이션 시스템 올스톱 마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의 문제 장비 데이터 소스코드를 긴급 분석한 결과 과거 외부로 유출된 백탑 프로젝트의 초기 테스트 알파 버전 복사본 작물이 무단 탑재되어 쓰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팩트로 입증된다면 당신의 알고리즘 소스코드를 외부로 팔아넘긴 기술 스파이 블랙체인은 비단 정스 메디컬 한 군데가 아닐 겁니다. 창밖에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들이 비현실적인 속도로 빠르게 후퇴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가락 끝에 서서히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힘을 움켜쥐었다. 이제 막 고요하게 가라앉았던 운주의 밤하늘 심연 속에서 또 다른 거대하고 거무죽죽한 음모의 아가리가 사정없이 쩍 갈라지며 피비린내를 풍기는 듯 했다. 나는 차창 유리에 비친 한층 더 서늘하고 견고해진 내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보안 서버로 관련 원본 로그 데이터 전부 포워딩해 주세요. 이번에는
꼬리 자르기 따위 통하지 않게 뿌리 끝 지하 안반까지 끝까지 파내서 전부 사냥에 들이죠.